자, 이번엔 미자편입니다. 미자편. 미자편입니다. 양화편에서는 공자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죠, 그죠? 미자편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죠. 자, 미자는 전하고, 미자라는 거는 은나라의 신하일 겁니다. 미자 기인가? 그 사람일 겁니다. 미자는 떠나고 기자, 그 기자조 전세였다는 그 기자죠. 기자는 노비가 되었고, 비가는 가난하다가 죽었다. 간원, 그러니까 사람 왕한테 이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다가 죽었다. 자, 공자가 말했다. 은나라에 어진 신하가 셋이 있었다. 미자, 기자, 비가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세 사람들 전부 다 그건 아니죠. 그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공자한테 반역이라는 거는 도나 이제 어진 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맹자는 좀 입장이 다르죠. 맹자는 그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맹자를 배울 때 막 맹자는 역성현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맹자는 아주 과격한 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왕을 왕이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왕이 그렇게 그걸 무서워할 정도로, 그걸 자학할 정도로 아무튼 똑바로 정치된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 그렇게 보는 게 좋거든. 내 생각에 그게 좀 더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자하고 맹자 둘 다 역성혁명이나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이 항상 똑바로 다스려야 된다, 항상 똑바로 정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죠. 맹자가 좀 더 진보적이겠지. 왜냐면 맹자가 이제 300년이 아니고 아무튼 100년인가 150년 뒤의 사람이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하해가 사사라는 건 관직 이름일 거예요. 사사 일을 하다가 세 번이나 쫓겨났다. 사람들이 물었다. 유아에는 그 어진 그거죠. 공자가 칭찬하는 관리죠. 자,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왜 노나라를 떠나지 않습니까? 자, 이에 말했다. 바른 도리로 사람을 섬기자면 어디간들 세 번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도리를 굽혀 사람을 섬기자면 하필 부모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세 번 정도는 다른 사람 눈밖에 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거는 이왕 뜻을 굽혀가지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왕 뜻을 굽혀가지고 사람을 섬겨서 정치하고자 그런다면 굳이 또 그 뭐예요, 자기 고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럴 필요는 있냐, 이왕 그럴 거면은, 이왕 자기 뜻을 굽힐 거면은 그냥 자기 나라에 있는 게 낫지, 뭐 그런 말이죠. 자,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에 대해 말했다. 공자의 대우, 공자를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해서 말했다. 자, 개씨와 같은 대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씨는 노나라의 개손씨죠. 개씨와 맹씨의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개씨는 개손씨, 맹씨는 맹손씨입니다. 둘 다 노나라의 왕족이고요. 왕족에서 갈라져 나온 집안이고, 삼한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내가 늙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떠나셨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말이 좀 짧긴 한데, 정황을 보면은 공자의 대우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는 아마 공자하고 경공이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공자가 그러니까 경공이 이제 공자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 쓸지, 어떤 이제 위치로 대우해 줄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씨하고 맹씨의 중간 정도는 대우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자기가 늙어서 당신을 쓸 수가 없다는 거는 이제 공자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대우해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공자는 떠났다. 그런 말 같은데, 더 이상 이제 쓸 그게 없으니까 더 이상 공자는 정치할 수 있다, 아니면 관직에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떠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제 나라에서 여자 악사들을 보내자 개환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개환자라는 거는 개손씨 사람이죠. 자, 3일 동안 조례를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3일 동안 조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지. 번역을 하는 분이
여기서는 조례를 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개환자는 어쨌거나 실권은 어떻건 간에 어쨌거나 이제 신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연다라고 할 수 없겠죠. 조례라는 건 왕이 여는 거니까. 사흘 동안이나 이제 조정일에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자, 그러자 공자는 떠나버렸다. 자, 불의한 것을 본 떠나버린다. 자, 초나라의 미친놈인 접여는 가끔 나오는 사람이죠. 초나라의 미친놈인 접여가 노래를 부르며 공자의 앞을 지났다. 봉황이야 봉황이여 어찌 그렇게 덕이 쇠했느냐. 지나간 일은 충고해야 소용이 없지만 다가올 일은 고칠 수가 있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지금 정치하려는 것은 위태롭다. 공자가 내려 말에서 내린다 그런 말이겠죠. 자, 내려 그와 함께 접여와 함께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접여가 빠른 걸음으로 피해서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장자에 있었어요. 장자 4편에 보면요, 그 접여가 나와가지고 공자한테 봉황 뭐 이런 얘기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찾아보면요, 장자 4편에 그 4편에 이제 인간세라고 있었죠. 인간세에 보면은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초광접여, 초나라의 미친놈인 접여가 유기문활 그 문 앞에 와서 말하기를 봉해 하여 덕지쇠야. 봉황이여 어찌하여 덕이 이렇게 쇠했느냐. 앞으로 오는 세상은 기다릴 수가 없고 지나간 옛날을 따라갈 수가 없네. 천하의 도가 있다면 성인은 그것을 완성시키고, 뭐 이 뒤에 말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앞에 바로 그 이야기는 방금 노노의 미사편이 나오는 얘기가 똑같네요. 희한하네. 어떻게 보면은 앞에 나왔던 미사편에 나왔던 그 있잖아, 봉황이여 어찌 그리 덕이 쇠했는가까지는 아마 진짜로 했던 말 같고, 뒤에 것들은 이제 노노나 장자의 그 찬자들이 있죠. 찬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각색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접여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자, 장저와 거리기 나란히 밭을 갈고 있었다. 공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자로를 시켜 나루터가 어디인지, 나루터란 건 배 타는 곳이요, 나루터가 어디인지 묻게 했다. 장저가 말했다. 수레를 모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로가 말했다. 공선생입니다. 그렇습니까? 노나라의 공구 선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자라면 나루터가 어디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딘지 알고 있다는 말은 아마 길을 알고 있다, 도를 알고 있다, 이미 이제 도를 터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로서 아마 쓰였다고 봐야겠지. 자, 이번에는 거리기에게 물었다. 거리기 말했다. 너는 누굽니까? 자로가 말했다. 중유입니다. 자로입니다. 그런 말이죠. 자, 노나라의 공선생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의 흐름은 도도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피하는 인물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피하는 인물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는 바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장저의 말은 뭐 그렇다 치고, 거리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는 세상이 족같다는 걸 거스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공자는 항상 노력하면서 정치로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인데, 거릭은 이제 그런 행동이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이제 세상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로가 돌아와 공자에게 아랬다. 선생께서 낙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수라는 거는 새하고 짐승입니다.
새나 짐승과는 함께 살 수가 없다. 내가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산단 말이냐. 천하에 도가 서 있었다면 나도 거스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거리 같은 놈들은 조수 새나 짐승 같은 새끼들이다.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기 때문에 쟤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그래서 거리기 말처럼 천하에 도가 있었다면, 아니면 장저의 말처럼 도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어찌 이것을 거스르려 하지, 그러니까 힘써가지고 막 이걸 바꾸려고 저걸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거리기나 장저는 가깝기로는 뭐 전 다른 데서 이제 거리기나 장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가깝다면은 장자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네요. 가깝다면 그렇습니다. 장자의 기조가 딱 저런 거거든요. 자, 자로가 따르다가 뒤쳐졌다. 자로가 이제 뭐 공자를 따라오다가 이제 뒤쳐졌다 그런 말인가 보지. 자, 우연히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지팡이에 망태를 메고 있었다. 자로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제 선생을 보셨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사지를 근면히 움직이지도 않고 오곡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생입니까? 그러고는 지팡이를 땅에 꽂고 풀을 뽑기 시작했다. 공자를 봤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선생이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자로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자 자로를 머물러 자게 했다. 노인이 자로를 재워줬네. 자, 닭을 잡고 기상밥을 지어 자로에게 주고 자기 두 아들도 보여주었다. 다음날 자로가 돌아가 이를 아뢰었다. 공자가 말했다. 은자구나. 자로를 시켜 다시 찾아가 뵙도록 했다. 그러나 노인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여기서 앞에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노인이 공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곡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선생인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로가 노인을 보고 얘기한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 자로문할 자견 부자호 장인왈 사체 붉은 오곡 불분 수귀 부자. 여기서는 공자를 가리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넘어가 보죠 그러면. 자, 떠나고 없었다. 자로가 말했다. 관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예절도 없앨 수 없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자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읽어보죠. 일단 자, 군자가 관직에 나서는 것은 의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은자라는 거는 아까 노인이 쪽이죠. 그 노인은 사람을 잘 대할 줄도 알고 아무튼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 공자를 피해서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공자는 은자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자로는 그걸 보고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자 하지도 않고, 그죠? 바꾸고자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을 내가 좋게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자루의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아까 그 장저하고 거리기였나 그 두 사람 나온 일화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미자편은 은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도 될까요? 급진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도 될까? 자, 미자 8장입니다. 관직을 맡지 않고 숨어 산 사람으로는 백이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해, 소련이 있다. 다 사람 이름입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백이와 숙제이다. 유하회와 소련은 자기 뜻을 굽히고 몸을 더럽혔지만
말함이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행함은 사려 깊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따름이다. 백이하고 숙제는 주나라 조카하고 이제 저기 멀리 가가지고 굶어 죽었죠, 그죠?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지도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백이하고 숙제입니다. 근데 유하야하고 소련은 지금 정황상 볼 때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고 몸은 더럽혔지만 말함이 이를 위해서 벗어나지 않고 행함은 사려 깊었다. 그러니까 어쨌건 관직에 들어가서 타협하긴 했는데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어기지 않고 위를 어기지 않았다.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중과 이일은 숨어 살면서 할 말을 다 했다.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권세를 바라지 않았다. 자, 나는 이들과 다르다. 해야 하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없다. 누구는 숨어 살기도 하고 누구는 이것 하기도 하고 이것 하기도 하고 저거 안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어쨌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다. 뭐 그런 말이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미자 9장입니다. 태사, 아반, 삼반, 사반 요건 전부 다 그 관직 이름입니다. 지, 간, 료, 결 요것도 다 사람 이름이고요. 자, 태사, 지는 제 나라로 떠나고 아반, 간은 초나라로 떠나고 삼반, 료는 채나라로 떠나고 사반, 결은 진나라로 떠났다. 북을 치던 방숙은 황하 유역으로 숨었고 작은 북을 치던 무는 한수로 숨었다. 한수라는 거는 강 이름이에요. 소사 양과 경을 치던 양은 바다를 건너 숨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음악과 관련된 거거든요. 음악과 관련된 관직들, 그 다음에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거나 노나라를 떠나거나 아니면 어디가 숨어 살거나 그렇다는 거는 노나라가 법도를 잃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개판이네, 개쓰레기 같다, 뭐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쭉 나오죠, 그죠? 음악이 바로 서면 세상도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주공이 노공에게 말했다. 주공이 노공에게 말했다. 주공은 주공단을 의미하고요. 노공이라는 거는 그 노공 이름이 뭐더라? 그 주공이 주공 미안합니다. 주공이 이제 주나라 주공단이고 노공은 그 노나라의 시조인데요. 주공의 아들일 겁니다. 아들. 자, 주공이 노공에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지. 군자는 친지를 버리지 않고 대신들이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래도록 함께한 동지는 큰 과오가 없는 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거는 제왕교육의 차원에서 봐야겠지? 노나라를 다스릴 땐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자, 미자 11장입니다. 여기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주나라에는 선비가 8명이 있었다. 백달, 백팔, 중돌, 중홀, 숙야, 숙하, 계수, 계외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미자편인데, 미자편에서는 주로 숨어 산 사람들 혹은 옛날의 성인들, 옛날의 의인들 혹은 옛날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숨어 산 사람들, 아니면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자기들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열돼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자들, 숨어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얘기도 적혀 있고요. 공자의 정치적 사상들은 사실 미자편이 아니라 앞쪽 다른 편들에서도 충분히 나왔고, 그 사상이라는 게 열심히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끈다, 정치로서 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숨어 사는 것, 세상을 피해 사는 것은 공자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미자편에 충분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노가 미자편이 끝났으니까요. 다음에 자장편하고 요활편이었나? 그 두 편이 남았습니다. 이 편들은 다음 주에 다시 또 읽도록 하죠. 자, 철학산책 노노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만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끝인데, 다음엔 또 뭘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날 들어옵니다.